진짜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인간 3D 프린터. 제목 후보 중에 하나가 만코의 사랑 막 이런. 그거 귀엽다 근데 뭔가 내가 저 물을 한 번만 더 맞으면은 영화 진짜 잘 될 거다. 감독님 하트를 정말 좋아하시고 안녕하세요. 원더플로어가 새로운 콘텐츠 드렁큰 디렉터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펀치 드렁크 무비에서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오야시고요. 저는 루카입니다. 저희가 기존 팟캐스트에서는 별로였으면 펀치를 주고 취할 정도로 좋았다 하면 드렁크라고 해서 평점을 매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더플로어가 정말 좋았던, 취할 정도로 좋았던 감독을 직접 소개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콘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저희 첫 번째 드렁큰 디렉터로 뜨끈한 뜨개질, 치통보다 낯선을 연출하신 단편영화 감독님 오지영 감독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지현이고요. 극영화로 뜨끈한 뜨개질과 치통보다 낯선 2편, 그리고 댄스 필름 러브레터까지 총 3편 영화 연출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드렁큰 디렉터인 만큼 이제 술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마시면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해도 되고. 네. 하나, 둘, 셋. 오, 타이밍 잘 맞았어요. 오. 짠.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뭐 영화과를 꿈꾸셨던 건가요? 대학에는 가야겠습니까? 치통보다 낯선이 마지막 연출하신 거잖아요. 네. 그거 완성하신 후에는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말씀해 네, 주세요. 또 치통이 또 감사하게도 영화제에서 불러주시는 곳들도 있어서 상영하고 배우 언니 오빠들이랑 GV도 몇 차례 하는 시간도 가졌고 그동안 그 작품을 마지막으로 저는 졸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 조감독 일도 이제 그동안 간간히 하고 그냥 혼자서 여행도 조금 다니고 네, 어디 최근에는 다녀오셨어요? 뉴욕에 즉흥적으로 혼자서 갔다 왔는데 좀 혼자 여행하는 거에 재미를 좀 많이 느끼게 되기도 해서 졸업 이후에 그렇게 좀 이것저것 그냥 하면서 지냈습니다. 치통이 그럼 졸업 작품이셨던 거예요? 네, 제 졸업 작품이었어요. 혹시 어릴 때부터 네. 그러면 감독이나 뭐 영화과를 꿈꾸셨던 건가요? 제가 사실 영화과 진학 자체는 이유가 너무 단순했고 일단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영화과에 진학하면 뭔가 대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 그 이유가 가장 컸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근데 이제 막상 학교에 입학하고 좀 더 영화에 대해서 많이 보고 또 많이 공부하고 영화를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는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저도 영화가 좋아지고 뭔가 만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감독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작품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 뜨끈한 뜨개질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술 한 잔 더 마실까요? 좋습니다. 네. 짠. My heart doesn't lie. 뜨끈한 뜨개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데 혹시 뜨끈한 뜨개질에 대해서 줄거리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뜨끈한 뜨개질은 뜨개질 국가대표인 억두와 억두의 오랜 연인 지광이가 나오고 지광이가 이제 어느 날부턴가 억두가 자기보다 뜨개질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좀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장면에 그 스웨터를 이렇게 떠주는. 네, 지광이 꽉 끼는 스웨터를 입고 있고 그 완성이 덜 된 스웨터의 실이 억두가 들고 있는 뜨개 바늘에 연결돼 있는 그 장면이 좀 떠오르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하셨다는 것 같은데 실력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저는 국가대표 할 실력은 아니고요. 저는 대바늘 말고 코바늘을 조금 더 익숙하고 많이 했는데 코바늘로 그래도 웬만한 거는 그래도 다 뜰 수 있지 않을까. 코바늘이 좀 더 작은 거예요? 코바늘 하나로 하는 거고 아, 그래요? 대바늘은 2개로 하는 네, 뜨개질 잘 몰라가지고. 저도 또 약간 뜨개질? 네, 취미로 뜨개질 살짝 이제 발을 네네네. 담가봤었는데 네. 또 약간 취미 깔짝거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거의 입문 정도 하고 이제 그만 뒀는데 제가 살짝 듣기로는 감독님 뜨개질 실력 진짜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냥 인간 3D 프린터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 보니까 네.
그 스웨터 코가 12,630코? 네네네네. 지광이가 네. 이렇게 다 풀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풀면서 억두의 마음을 안 느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나를 위해 스웨터를 떠줬구나. 궁금한 게 그럼 네. 실제로 12,000코 정도 들어요? 그 스웨터잖아요. 그 정말 숫자 자체는 대충 그래도 10,000코는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랜덤하게 설정됐던 숫자였고, 그래서 이건 약간 여담인데 원래 이제 제목 후보 중에 하나가 10,000코의 사랑 막 이런 그거 귀엽다 근데 뭐. 그런 제목도 있었어요, 후보 중에. 실제로 푸는 그 스웨터는 제가 제작을 따로 맡겼었던 스웨터였는데 네. 코바늘로 제작을 해주셨어요. 네. 그 만드신 분이 좀 정확하게 한 코가 풀린다 이게 코바늘로 제작이 되어야 훨씬 더 그게 잘 명확하게 보이는 형태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 억두가 지광이 환상 속에 등장할 때는 사실 대바늘로 뜨고 있거든요, 그 스웨터를. 그래서 이거는 아마 뜨개질을 좀 해보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영화를 보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 그 장면은 뜨개질 고증이 살짝 부족했다. 네, 사실은 그거는 코바늘로 뜬 스웨터인데 그게 사실 아시는 분들이 보면 딱 보이거든요. 네. 취미로 했다고 했는데 알아봤어요? 전 몰랐어요. 저 정도 이제 하시는 분들은 눈치 못 채요. 모르고. 다행이네요. 배우분들 얘기도 하고 싶거든요. 네네네. 지광이랑 억두라는 캐릭터가 좀 개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배우님들도 엄청 매력적인 페이스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분들이 모델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네. 캐스팅 비하인드도 말해주실 수 있나요? 원래 시나리오 쓸 때까지는 지광이라는 억두 캐릭터의 이름은 있었지만 걔네 성별을 특정 지어놓고 제가 쓰지는 않았거든요. 뭐 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광이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썼는데, 그 시나리오 완성하고 주변 지인분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인분이 자기가 되게 이미지적으로 좀 잘 어울릴 법한 분들이 생각난다. 아누님과 봉킴님의 이미지를 보여주셨고, 두 분이 실제로도 지금 올해 만나고 계신 커플이시기도 해서 두 분이 함께 있는 사진이 또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볼 수 있는. 딱 봤을 때 너무 지광이와 억두다라는 생각이 이미지를 보자마자 딱 직관적으로 들었어서. 근데 저도 그때는 연출이 처음이고 또 주변에 모델분들을 캐스팅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든 경우가 제 주변에도 거의 없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배우와 감독으로서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거에 대한 약간의 걱정도 있었던 거는 같은데, 근데 그걸 이제 뛰어넘을 정도로 그 두 분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캐릭터들의 모습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미지여서 그래서 크게 망설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도 또 있을까요? 딱 요맘때 시기쯤에 이제 촬영을 했었고 장마철이 딱 시작하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가 안 오기를 바라는 게 더 이기적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촬영 때도 어김없이 비가 왔고, 야외 씬들이 사실은 좀 많이 걱정되기도 했고 실제로 비가 오면 촬영 진행이 어려운 씬들이었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잠수교에서 찍었을 때는 오히려 그날 정말 비가 억수로 왔었거든요, 새벽부터. 근데 잠수교 혹시 그 불꽃놀이 하는 그 장면인가요? 네, 불꽃놀이도 있고 터널 같은 곳에서 달려가는 그것도 잠수교 터널이고, 둘이 처음 만나는 장면 이제 잠수교에서 다 찍은 건데, 그날 비가 새벽부터 너무 많이 와서 아무도 없었어요. 차가 한 대도 안 다니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촬영하기에 조금 수월해졌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화면의 룩 자체도 비가 많이 와서 막 바닥이 다 젖고 하면서 오히려 가로등 빛이 좀 반사되고 하면서 좀 더 낭만적으로 담긴 부분도 있었고. 근데 잠수교에서 제가 조금 물벼락을 맞았었던 에피소드도 있기는 한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위에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차 바퀴가 이렇게 물보라를 확 일으키면서 그게 아래로 폭포처럼 쫙 떨어지는. 캐리비안 베이 그 네, 진짜 그것처럼. 근데 이제 그 캐리비안 베이는 약간 대비할 수 있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알고. 근데 이제 그거는 차가 그냥 랜덤하게 지나가면 바로 떨어지는 거라. 꼴보기네 완전. 네, 도착하자마자 그걸 발견하고 주의를 열심히 주고, 근데 정작 저희가 까먹고 그 아래서 이제 앵글을 보다가 바로 이제 차 지나가서 물벼락 한 번 맞았어요. 너무 황당해서 이제 그 또 배우님한테도 그렇고 이제 다른 스태프들한테도 한 번 더 주의를 줬죠. 나 이렇게 여기 진짜 조심해라. 물벼락 승질꼴로 진짜 조심해라. 되지 마라. 그러고 제가 이제 미술 감독님과 연출부 친구에게 농담 삼아 내가 저 물을 한 번만 더 맞으면은 영화 진짜 잘 될 거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고 카메라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 혼자 또 한 번 더 맞은 거예요. 그 물을. 걷는 타이밍에. 네, 근데 저 진짜 살펴보고 갔거든요. 차가 오나 안 오나를 진짜 열심히 살펴보고 이제 후다닥 가는 중에 또 맞은 거예요. 그 타이밍에 저 혼자서. 진짜 잘 되라고. 그거 맞으셔서 잘 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흠뻑 완전 젖었던 그 에피소드도 하나 있는데, 무튼 이제 그러고 잔디광장으로 넘어가서 상상 속의 장면 그거를 찍을 때는 비를 피할 곳도 아예 없고, 비가 이제 잠수교에서 워낙 많이 왔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오면은 절대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할 수가 아예 없는. 그래서 사실 그때가 조금 저만의 약간 위기였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내가 끌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추가 촬영을 도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너무 있고, 뭔가 이 비는 또 언제 그칠지 기약도 없고 해서 약간 이제 반 패닉? 혼자 이제 그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다른 스텝 언니 오빠들이 돌아다니면서 근처에서 막 버려진 폐 파라솔 이런 거 막 주워서 나타나시고, 파라솔 이제 광장에 꽂아놓고 젖으면 안 되는 장비랑 그런 것들 모아놓고 한 컷 찍어 갈 때쯤에 또 비가 오고, 그러면은 이제 다 파라솔 아래에서 이렇게 엉키엉키 피하다가 또 젖은 채로 기다렸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찍었는데, 오히려 비가 와서 좀 물안개 같은 게 올라오면서 환상적인 느낌에 잘 어울리는 이미지들이 잘 담겼던 것 같고, 또 날씨도 비 온 덕분에 좀 선선하고 이래가지고 다행히 그리고 그 씬에서 찍어야 될 컷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서 우여곡절 끝에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독님이 네. 정말 오히려 좋아 마인드가 진짜 대박이다. 아니 저도 이게 지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때는 참 당시에는 진짜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아, 생각했었죠. 촬영날 비가 온다는 게 진짜 너무 네, 슬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맑음 인형 키링이에요. 헐, 이거를 좀 감사합니다. 준비를 해봤어요. 뭐야, 너무 귀여워요. 이제 앞으로 촬영하실 때는 햇빛 맑은- 쨍쨍하기만 하고 그 뒤에는 감사합니다. 그냥 행운 스티커. 그러니까 와 너무 귀여워. 근데 만약에 비가 필요한 촬영이면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집에서 두고 가시고 비가 비가 오면 안 오면 되나 안 할 돼요. 때 꼭 달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감사해요. 저는 영화에서 또 좋았던 게 대사가 진짜 좋게 들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잔디광장에서 억두가 편지를 쓴 내용이 네. 있잖아요. 빨간색 스웨터를 왜 줬는지 아니? 그리고 하트가 빨간색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사도 너무 좀 귀여운 거예요. 대사를 짜는데 어떻게 짜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에 어떤 기념으로 저한테 그 선물과 편지를 준 적이 오.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사를 하다가 그 편지를 다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 보관하고 계셨군요. 그러게요. 저도 보관하고 있었는지 몰랐는데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정확히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 그 친구가 저한테 줬던 여러 가지 그 선물 중에 이제 빨간 색깔 펜이 있었고, 자기가 이제 왜 빨간 색깔 펜을 줬는지 아냐? 그건 이제 하트가 빨간색이기 때문이야. 이제 하면서 그 내용이 그 편지에 실제로 적혀 있었고, 다 크고 나서 다시 열어보니까 너무 그 속에 담겨 있는 순수한 어떤 그 감정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그 말을 그냥 그렇게 갖다가 바로 썼어요. 누구든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에 땡스투에도 고마운 사람들 이름에도 이제 그 친구 이름을 올려놓고 했던 그런 에피소드. 지금 어떻게 잘하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완전 로맨티스트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런 글 솜씨라면은 나중에는 컴퓨터가 되게 엄청 남다른 로맨티스트로 성장하실 것 같은데요.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 뜨개질 하실 줄 아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네네네. 소품들도 그러면은 직접 만드신 소품은 스웨터랑 뒷부분에 나오는 그 반지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맡겼고요. 제가 직접 뜬 소품들도 있는데, 억두가 지광이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꺼내드는 뜨개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장, 지광이한테 선물했던 그 심장.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원래 더 커요. 거의 한 진짜요? 거의 축구공만 한 요 정도의 사이즈인데, 얘는 이제 내 연습 삼아 아, 진짜요? 만들어 본 거고. 이거 어떻게 뜨신 이게 그 네. 모자. 이거는 또 작아서. 미술 감독님이 오. 완전 네. 뜨개질 패밀리였네요. 미술 감독님이 또 떠주신 소품도 있었고, 억두 주변에 심어져 있던 뭐 버섯이라든지 너무 귀여웠어요. 억두의 국가대표 유니폼에 네. 붙어 있는 브로치 같은 거, 그런 것도 제가 직접 와. 뜨고. 진짜 금손이세요. 일당백. 어나더 레벨. 저는 개인적으로 네. 모든 뜨개인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그거 들키는데 그 스웨터. 약간 미리 공지를.
이렇게 뜨끈한 뜨개질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 촬영 비하인드까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다음 작품 얘기도 이어서 네. 해볼까요? 네. 치통보다 낯선은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치통보다 낯선은 회원이 둘뿐이지만 그 탐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구와 두기가 등장하고요. 전구와 두기는 같이 조류도감을 만드는 친구들인데 딱 한 그 종류의 새, 외꾸라기라는 새만 관찰하면 그 도감을 완성할 수 있어요, 걔네가. 그래서 이제 외꾸라기를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표면적으로 존재하고 그 이면에는 두기를 향한 전구의 어떤 짝사랑하는 마음, 좀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함께 네,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사랑이 확인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또 나중에 새 탐조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화가. 네. 두 주제를 연결시킨 게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사랑니라는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뭔가 사랑니라는 소재만 가지고는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좀 한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다른 소재를 같이 가져와서 좀 결합해서 만들어 봐야겠다 하던 차에 두 명이 같이 뭔가를 보러 다니는, 같이 관찰하러 다니는 어떤 모습이 막연하게 떠오른 게 있었고 그런 장면이 그래서 걔네가 뭘 관찰할까 했을 때 쌍안경 프레임에 이제 뭔가 새를 관찰하는 그런 이미지 좀 둘을 연결해서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관찰되어지고 뭔가 발견된다라는 지점이랄지 공통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소재였기도 해서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만들 때. 탐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나레이션으로 또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네. 탐조를 하려면은 눈에 띄는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들어가야 되고. 되고 그래서 이런 설명들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탐조와 관련된 소품이나 설명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탐조에 대한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우선 했고 블로그에 글을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탐조 입문자를 위한 그 가이드처럼 작성된 짤막한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의 내용이 너무 담백하고 약간 몰랐어요. 그냥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느낌. 네, 너무 좋아서 구성되어 있는 글의 형식도 되게 매력적이어서 요거를 시나리오에 좀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가져다가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었고 이병우라는 그 작가님의 글이셨는데 그분이 조류 관련한 어떤 칼럼이나 그 블로그 글 같은 것도 쓰시고 지금은 에코버드 투어라는 그 탐조 프로그램 진행하는 어떤 그 단체도 운영을 실제로 하고 계세요. 전문적이세요. 네, 그래서 그 작가님의 글이었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시나리오 완성을 한 다음에 그 작가님께 보내드리면서 신원을 밝히고 이래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굉장히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작가님과 직접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또 만들 수 있었고 영화제 소식도 간간히 전달드리고 하면서 최근까지도 조금 이렇게 네, 연락드리고 지내고 그래서 저는 만안경으로 네. 새를 찾다가 그거를 갑자기 이제 두기를 가리키고 두기가 뭔가 새가 된 것처럼 이렇게 관찰하는 장면이 네. 너무 좋게 봤거든요. 만안경 프레임? 네. 그런 거는 그게 그냥 프레임을 씌운 건가요? 네, 망원경 프레임은 후반에서 씌웠고 이제 촬영할 때는 그거를 완전한 그 시점샷처럼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핸드헬드 느낌 살려가지고 이제 한 게 있었고 거기서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매직아워를 좀 노리고 갔었어요. 그때 또 겨울이고 해가지고 해가 참 빨리 지는 시기이기도 했고 미세 감독님이 전구 볼에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완전 깜빡하신 거예요. 매직아워니까 막 빨리 해야 된다 막 정신없는 와중에 막 준비하고 하다가 몇 테이크 하고 이제 오케이인 테이크가 나왔는데 뒤늦게 안 거죠. 그 뒤컷을 찍다가 미세 감독님이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고 안 붙였었다 이거를 이제 깨달으셔서 그래서 클로즈업과 핸드헬드를 찍고서 한 번 더 갔어요. 그 롱테이크를 한 번 더 갔는데 되게 또 공교롭게 그냥 제가 후반 작업에서 직접 제가 편집도 다 했어서 그 테이크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마지막에 딱 한 테이크 더 갔던 붙이고 갔었던 그게 또 가장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진짜 다행이다. 그런 네, 비화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치통에는 뜨뜨보다 야외 촬영이 훨씬 많더라고요. 탐조를 찍어야 되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근데 저보다 사실 이제 배우님들이랑 또 스태프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때가 12월 초였어서 갑자기 확 추워지던 진짜 그 시기에 저희가 찍었던 곳이 화성 쪽이었어요. 갈대밭과 이제 밤에 걸어가는 길, 시골 길 같은
근데 거기에 정말 바람이 안 그래도 원래 많이 부는 지역이어가지고 추운데 바람까지 불고 그날도 또 어김없이 비가 또 한 차례 왔었거든요. 아, 비랑 연결이 많이 되시네요. 설마 이때는 예보엔 전혀 없었어서 비가 어김없이 또 그 밤에서 길거리 그 장면 찍는데 비가 한 차례 왔었고 어쨌든 내내 야외에서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다들 추워하고 참 고생이 많았었죠. 어쩐지 그 정구 배우님 볼이 엄청 하얗더라고요. 그게 찐이 아니면 날 수 없는 홍조. 그때는 따로 칠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그 바람에 좀 이렇게 된. 있잖아. 나 할 말 있어. 그 뜨끈한 뜨개질 이어서 이 치통보다 낯선 이 작품도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거든요. 뭐 캐스팅 비하인드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이제 송다영 배우님과 조용진 배우님은 제가 뜨뜨랑 그 치통 사이에 러브레터라는 댄스 필름이 있는데 그 러브레터에서 촬영했던 장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었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이제 치통에서 연기하신 다영 언니랑 용진 오빠도 오래된 커플이에요. 원래 연극 연출과 연기도 하는 분들이어가지고 그 공간을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공간에서 올리는 공연이 있었고 그때 저랑 촬영 감독님이 같이 가서 이제 그 공연을 봤었어요. 두기 역할한 용진 오빠가 극본 쓰고 연출하고 다영 언니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으로 연기하는 연극이었는데 원래는 되게 단발머리에 엄청 일본 여고생처럼 엄청 귀엽게 생긴 그 이미지인데 머리를 핀으로 그냥 착 이렇게 딱 누르고 뒷꽁지 머리 딱 좀 매고 요만한 안경 쓰고 자기 몸집만한 막 가방 메고서 막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서 막 그런 연기를 하는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거기서 그 캐릭터 연기하는 언니 모습이 내가 이제 영화를 한 더 찍고 싶은데 이제 만들게 되면은 둘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배우가 먼저 정해진 케이스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시나리오를 쓸 때도 그 둘의 실제 모습을 아니까 그걸 시나리오의 캐릭터의 모습 속에 좀 저도 녹여냈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원하는 느낌을 낼 수 있게끔 둘이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해서 오고 다른 방향의 어떤 시너지가 치통에서는 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마지막 씬의 비하인드를 듣고 싶은데 그 감독님 작품이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한 방울씩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새가 이를 뽑잖아요. 저는 그 새가 왜 뽑았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네네. 완전 대놓고 판타지적인 장르도 참 좋아하긴 하는데 되게 일상적인데 그 와중에 약간 판타지적 요소들이 좀 뻔뻔하게 맞아요. 끼어들어 있는 맞아요. 그런 영화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 영화를 만들 때도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있었고 치통에 원래 그 외꾸러기가 직접 등장하는 장면이 시나리오엔 없었는데 학교에 계시던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여기서 사실 좀 더 갔으면 좋겠다 이미지적으로 더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루이스 부뉴엘의 영화의 한 장면을 저한테 직접 보여주시면서 연인이 누워있는 침실인데 실제 타조가 막 들어와요 그 침실에. 일상적인데 판타지가 이렇게 근데 닭일 수도 있어요. 타조나 닭이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무튼 그런 장면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좀 더 밀어붙여 봐라. 그 피드백을 좀 수용해서 외꾸라기를 직접 등장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구성하게 된 흐름이었던 것 같고 너무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하고 났을 때. 근데 이것도 판타지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사랑니를 딱 보여주면서 끝이 나잖아요. 네네네. 모양이 네. 완전 하트 모양? 여기 있지 않나요? 네, 가져와주세요. 네, 가져왔습니다. 이거 하트 모양. 보이나? 미주 감독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이게 뭔가 현실적이면서도 그 하트 느낌이 딱 나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하트 모양처럼 보이는 거는 일부러 의도를 한 부분이었고 편집 단계에서는 제가 이제 제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트 모양처럼 보이려나?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들어서 원래는 이제 프리즈 프레임 딱 되고 나서 하트 모양 같은 걸 그냥 내가 아예 그냥 그려버릴까? 이렇게 생각도 그 위에다가 좀 더 알아차릴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만류도 하고 저도 그래도 그냥 너 조금 느끼할 수 있겠다.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세 작품 공통점이 약간 다 하트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하트 이것도 등장하고 맞아요. 이빨도 등장하고 러브레터에도 그 러브레터도 찢어진 마지막에 모양이- 댕기머리가 이렇게 맞아요. 하트 모양으로 끝나는 맞아요. 거 보고 감독님 하트를 정말 좋아하시구나. 나중에 다른 작품 볼 때 제가 하트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 것 같아요. 재밌겠다. 네, 제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독님 두 작품 뜨끈한 뜨개질과 치통보다 낯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진짜 너무 재밌지 않나요? 맞아요.
이제 이거 외에도 더 다양한 이야기나 감독님 개인적인 비하인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짠! 자동 플레이? 자동 플레이? 자동 사냥? 자동 사냥? 다시 한 번 더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막 이만큼 많은데. 대학생 신분으로 이제 작품 3개나 찍으신 거잖아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예산적인 한계도 있고 환경이 학교도 다녀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연출을 3개나 하신다는 게 저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니까 촬영하다가 지하철 영무실에 불려가지고 영무실에 대한 에피소드는 이제 두 번째 댄스 필름이었던 러브레터를 찍었을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댄스 필름을 찍을 때는 훨씬 더 좀 적은 인원수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장소 섭외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맡아서 한 부분들이 있었고 어쩌다 보니 이제 촬영 날짜가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역을 보내는 공문 날짜도 수정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완전히 깜빡하고 그냥 가서 그 현장에서도 인지를 못하고 그냥 촬영을 막 하다가 영무원들은 뭐 들어온 공문이 없는데 저기서 뭘 찍고 있는 거지 싶었겠죠. 이제 오셔서 뭐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다 해서 저랑 그 조연출 언니랑 같이 영무실로 이제 끌려가고 저희 이제 진담을 빼면서 그때까지도 저는 나는 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무슨 일이지 뭔가 착오가 있었나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딱 자각을 했어요. 이거 내 실수다. 내가 날짜를 못 바꿨다. 이걸 딱 자각을 하고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조연출 언니가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실토하지 마. 그래서 그냥 둘 다 당황하고 어떡하지? 약간 이러고만 막 이렇게 동동 이거를 이러고 있으니까 다행히 그 영무원분들이 조금 너그럽게 마음을 써주셔서 그냥 촬영하셔라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영무실 잠깐 끌려갔다가 복귀했을 때 저희가 그때 찍고 있었던 컷이 이미 촬영이 완료가 된 거예요. 감독님이 없는 네, 알고 보니까 촬영 감독님이 과 이제 안무가 그 오빠 그리고 이제 무용수 친구가 우리 쫓겨날 수도 있으니 그냥 이제 빨리 찍어버리자 하고서 끌려가 있는 동안 이제 열심히 그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찍으시고 몇 테이크 더 가서 막 이렇게 감독님 최대한 디렉팅 확보를 자체적으로 막 해놓은 거예요. 그거 알게 됐을 때도 되게 감동이었고 너무 든다. 능력자 감독님. 그래서 다행히 그 큰일은 없었다. 네, 촬영은 계속 할 수 있었던. 아주 원격 지원처럼 약간 자동 플레이. 자동 플레이? 자동 사냥. 자동 사냥? 제가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이렇게 요청 주시고 나오게 됐을 때 진짜 꼭 이야기해야지 했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그렇게 도와준 스태프들이 없었으면 절대 진짜 완성할 수가 하나하나 다 생각해봐도 정말 그 스태프들의 존재가 너무 소중했고 페이를 이렇게 막 제대로 한 명 한 명 다 챙겨줄 수도 없는 이제 여건 가운데서 같이 재밌게 작품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으로 와서 이렇게 시간 내주고 뭔가 힘써주고 그 구성원 하나까지도 정말 너무 소중하거든요. 학생 촬영장에서는 특히나 출연해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말하고 싶었어요. 너무 따숩네요. 야 근데 진짜 인복이 완전 어. 자동 사냥 카메라 감독님과 비 맞아도 열심히 지금 준비해 오시는 그 스태프들까지 네, 진짜 맞아요. 고마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감독님 세 작품 다 좀 여기저기 많은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던데 처음에 상영하기까지 과정이 어땠어요? 뜨끈한 뜨개질 후반 작업까지 이제 완성을 하고 나서 그 배급 의뢰를 좀 네. 드렸었고 그 중에서 이제 포스트핀에서 작품을 되게 재밌게 봐주셔서 그 포스트핀에서 배급을 할 수 있게 됐고 배급사에서 이제 국내외 영화제들에 출품하는 그 절차 같은 걸 다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출품한 영화제들 가운데서 이제 소식이 생겼죠. 뜨끈한 뜨개질은 부천국제영화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제일 먼저 상영을 할 수 있게 됐고 특히나 첫 연출작이 어쨌든 관객들을 직접 만나고 뭔가 누군가에게 선보여질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처음 자랑하셨어요? 처음 일단 이제 당연히 방 밖에 있던 엄마 아빠한테 자랑이라기보다 이제 뭔가 됐다 이렇게 기쁨을 알리고 그러고 이제 미술 감독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소식 알리고 그리고 이제 촬영 감독님과 프로듀서님과 이렇게 차차 이렇게 다 영화제 할 때 그럼 GV도 하시네요?
거예요. 네네네. 아, 영화제. 관객을 딱 처음 봤을 때의 느낌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마 부천 때는 제가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항상 보러만 갔었던 GV에 이제 그 말하는 입장으로 선다라는 게 되게 낯설고 엄청 어색했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그때 뭐 어떻게 말했는지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엄청 긴장했었어요. 영화제 수상이란 성과를 되게 그래도 많이 얻고 계신데 네네네. 저라면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재밌게 사람들이랑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네네네. 그걸 또 사람들이 좋게 봐주고 네, 어떠신지 아, 네, 소감이 일단 너무 부끄러운데, 내가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들을 진짜로 재밌어 해주시고 완성도 있게 평가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진짜 감사한 마음도 너무 크고, 그 같이 함께 해준 사람들의 노고가 너무 또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일종의 또 다른 차원의 보람과 성취로 느껴지게끔 하는 또 부분이기도 하니까 너무 좋죠. 좋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부끄럽기는 한데 또 저로서도 그냥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도 너무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제도 가시고 영화도 3편이나 만드시고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또 다음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막 정확한 어떤 다음 작품, 그러니까 영화 작품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영화를 계속 만들고 싶기는 해서 특히 저는 단편 영화가 너무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서 단편 영화는 계속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좀 내러티브가 뚜렷한 어떤 극영화들 위주로 만들었다고 하면 좀 그런 내러티브에서 약간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그냥 영상 이미지들로 이것저것 실험해보는 종류의 작업도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시도도 많이 해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영화를 찍게 된다면 그 흑백 영화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있어요. 흑백을 너무 좋아해서. 네. 뭐 영화 아니어도 뭔가 말씀 들어보니까 뮤직비디오나 뭐 다른 뭐 영상 미술 이런 것도 다 뭔가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앞으로 뭔가 새로운 작품 나오면은 뭔가 더 기대하고 딱 찾아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오재현 감독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뭔가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한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편안하게 잘 이렇게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너무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막 이만큼 많은데 저희 이제 사전 미팅도 3시간 떠들었거든요. 그래도 우선은 진짜 제 영화를 일단 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네, 저도 앞으로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저도 열심히 네, 저희도 찾아보고 팔로우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영화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서 눈높이를 더 커가지고 한 번 더 모실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뜨끈한 뜨개질이 7월 25일에 그 금요일에 부지프 비극장 상영에 시와 디코드에서 상영 예정이더라고요. 홍대 원플러그드에서 열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무조건 보러 가실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진짜. 정말 후회 꼭 봐야 없으실 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오지현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짠하고 끝낼까요? 진짜 간접 광고인 줄 알았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